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이 됩니다. 2023년도도 어김없이 시간은 빨리 가고 있죠. 자, 오늘은 6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 리츠 중에서는 6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가 총 7종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배당금을 기준으로 보면 신한서부 T&D 리츠, NH 오런 리츠, JR 글로벌 리츠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 넘고 있고요. 롯데리츠와 이리츠코 크랩도 7%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간 금리 때문에 배당금이 축소될 수 있는 리스크가 리츠들 주가를 급락을 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게 된 것인데요. 저는 리츠들의 현재 주가에는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보이고 미국도 이제는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7종목 중에서 정말 망하는 리츠만 아니라면 현재 주가보다 1년 뒤 주가는 웬만하면 더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리츠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종목 중에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2종목이 있는데 JR 글로벌 리츠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맥쿼리 인프라는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2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기준으로 분기 배당을 하는 리츠가 하나 있는데 SK리츠입니다. SK리츠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중에서는 1티어에 속하는 리츠인데요. 괜찮은 종목이지만 1티어답게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최근 1년간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5.2%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6% 이하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배당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K리츠는 아쉽게도 저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투자하는 2종목 중에서 먼저 JR 글로벌 리츠부터 보겠습니다. 리츠 중에서는 유명하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피스 빌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벨기에 빌딩이 메인 자산인데요. 이 빌딩은 벨기에 정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실 없이 100% 임대가 되어 있고 잔여 임대 기간이 약 12년 정도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조건이 아주 우량합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이 있는데 빌딩 임대료가 벨기에 물가 지수와 연동해서 인상되고 있거든요. 유럽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작년에는 물가가 무려 10.6%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고스란히 빌딩 임대료에 적용이 되니까 이 임대료가 올해 크게 올라가면서 리츠 이익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실적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째 자산은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빌딩입니다. 뉴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맨하튼의 빌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좋은데 현재 JR 글로벌 리츠에게는 이 빌딩이 약간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빌딩은 전체 공간의 95% 정도가 임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실률은 약 5% 정도 됩니다. 총 14개 회사가 이 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인은 미국 의료보건노동조합입니다. 여기서 약 60%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위 5개 기업들이 전체 면적의 82%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잔여 계약 기간은 짧게는 1년 반부터 길게는 27년까지 남아 있는데요. 이 빌딩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의료보건노동조합이 임대 기간이 약 27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을 60% 정도 사용하는 메인 임대인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 40% 공간 정도에 대해서만 임대 관리를 해주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총 14개 회사의 평균 잔여 임대 기간이 19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료가 인상되는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60%를 사용하는 의료보건노동조합은 매년 1.2%씩 임대료가 인상되는 계약 조건인데요. 미국도 정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매년 1%씩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벨기에 빌딩에 비해서는 빌딩의 임대 조건이 여러모로 아쉬움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이 조금 잠잠한데 한동안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그 다음 타자가 상업용 부동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2년도에 거의 18%까지 올라갔거든요.
JR 글로벌 리츠의 뉴욕 빌딩은 이런 평균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위치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8%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래도 저평가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리츠들보다는 조금 더 크게 주가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면 화면 보시는 4개 기관 투자자가 약 5에서 6%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딱히 리츠의 주인이라고 부를 만한 최대 주주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JR 글로벌 리츠가 저평가를 받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출 조건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리츠는 작년에 유상증자를 해서 단기 차입금은 대부분 상환했습니다. 현재는 230억 원짜리 대출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지만 대출 조건이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금융 비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빌딩을 매입할 때 빌렸던 사채가 있습니다. 21년도에 700억 원을 4.3% 금리로 빌렸습니다. 당장 올해 10월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700억 원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 사채를 어떤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느냐가 주가와 배당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차입금은 전부 내년 12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벨기에 빌딩을 매입하려고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데요. 금리 조건이 1.05%입니다. 만기까지 기간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내년 말에는 유럽 금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도 기존의 대출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 연장할 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는 인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금융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금융 비용 인상을 임대료 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저는 이걸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벨기에 빌딩 임대료가 작년에만 10%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2년 3분기 실적하고 올해 1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26억 원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임대료 인상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작년에 반기당 190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금융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가 먼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올해 배당금은 전년 대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반기당 192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던데요. 그래도 일단은 향후에 금융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배당금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년과 동일한 19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합쳐서 총 380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5%가 됩니다. 주봉 차트로 주가를 보면 작년 고점이 6월에 6,000원이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리츠들 주가가 한참 빠질 때는 3,87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는 4,490원이니까요.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을 했고 저점 대비해서는 16%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종목 맥쿼리 인프라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종목일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반기 배당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맥쿼리 인프라의 22년 실적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국내 유일한 배당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상장해서 지금까지 배당금과 주가 상승률을 합치면 총 456% 수익률이 나왔고요. 매년 11%씩 수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흐름만 보았을 때는 배당금과 주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배당 성장주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작년 하반기에는 390원을 배당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배당금이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보수적으로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면 상하반기 각각 390원 예상을 하고요. 1년 배당금 780원 기준으로 현재 배당 수익률은 6%가 됩니다. 저에게 가끔 맥쿼리 인프라를 현재 투자할 만한 가격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저축은행 예금에 1.5%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현재 저축은행 예금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4.5%입니다. 여기에 1.5%를 더하면 6%가 되잖아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6% 정도 나오면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배당금을 780원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주가가 13,000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이 딱 6%가 됩니다. 물론 향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면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 수익률도 조금 더 낮아져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축은행 예금과 비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볼 만한 주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늘 주가는 딱 13,0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13,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도 작년 여름부터 리츠들과 함께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작년 말에는 1,400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주가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3,000원은 고점 대비 9% 하락했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25%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리츠 탑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탑티어 종목답게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는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리츠로 분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IRP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맥쿼리 인프라는 리츠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6월 배당 기준일은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날 하루를 보유하시면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8월 말에 배당금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9월 말에 배당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리츠는 일반 계좌보다는 배당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는 ISA나 IRP에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리츠는 7월 초에 정리를 해볼 텐데요. 7월과 8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가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 번에 묶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올 한 해도 자산 많이 불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